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시장은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3.18%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려 왔었잖아요. 인플레이션 피크라는 것을 뭔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주변에서는 그거를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저께 좀 선침해도 좀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재했던 8.1%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 8.3%로 발표가 되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 결국은 기술주 중심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강하다 이러면 연준으로 하여금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보폭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추세를 완전하게 이탈해버리는, 물론 이게 완전하게 이탈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폭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회복으로 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했던 거에 대한 실망이죠. 우리 코스피 시장도 예외일 수가 없죠. 출발 당시도 한 0.88, 거의 0.9,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나름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는가,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약보합,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끌어올려서, 우리 시장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 외국인들이 아주, 소량이지만 살짝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11시간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매도세로 돌아서 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하락폭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시장의 갈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좀 사고 이렇게 됐는데, 수치보다도 2550.08포인트, 어제보다 1.63%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1.26%나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이게 코스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폭이 깊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 되는 이제 그런 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추세를 완전히 이제 깨트렸다. 이래서 우리 시장도 당분간 이게 추스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1187억이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700억 넘게 팔았지만, 개인만 사는 거고, 하이닉스도 외국인들 팔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를 하는 그 정도. 이거는 이제 오늘 자동차 관련 쪽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요 종목들도 특별한 거 없이,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해운, 물류 때문에 해운, 또 그와 관련되는 조선,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발틱 운임지수 BDI가 3개월 만에 거의 더블이 되는 2배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운임비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니까 해운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이달 초에 이제 펜오션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이제 백만개미에서 H&M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펜오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46% 대단한 거죠. 그리고 H&M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공매도가 많고 어쩌고 하지만 실적이 좋은 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점점 말하자면 버블이 줄어져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제 실적 쪽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손해보험, 손보 쪽이 이거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그 손보가 상승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예상을 웃도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높여갈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50bp가 아니라 75bp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빅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연준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75bp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봐라 인플레이션 이렇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 6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이제 인상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손보사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건설이 아니라 건설기계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럽 투자은행 총재가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건 거의 이제 예전에 그 마샬 플랜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재건 비용이 예측컨대 670조가 넘고 거의 800조에 육박하는 그 정도 규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할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좀 움직였고 에너지는 뭐 SOE를 비롯해서 뭐 에너지는 오늘 강했는데 이건 뭐 유가가 다시 올랐잖아요. 유가가 이제 왜 올랐냐 그 중국의 봉쇄나 이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중국도 뭔가 가동이 올라가면 석유 수요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 선물이 다시 WTI 기준으로 105달러인가요? 배럴당 이렇게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제가 그 뉴스 보내드린 거 있지만 어제 이제 드디어 아람코가 애플을 뛰어넘었어요.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애플은 어저께 5%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2조 3,700억 달러가 시총이고 아람코가 2조 4,300달러로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 에너지 섹터도 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 부품도 나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게 되면 뭔가 그 차 부품이나 차량 이런 거에 대한 모종의 그 미국 시장의 판로가 좀 개척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좀 어렵지만 시장의 좀 주요 특징과 흔적들을 정리해 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그 815 모니터 캠퍼스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 이거 이제 그 런칭을 기념하고 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시황이 너무 나빠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는 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걸 떠나서 원하시는 분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 여러분하고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뭐 지금 장도 어려운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다음 주 5월 18일 날 다음 주 오후 7시 30분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랑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석관 회장, 남석관 대표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분이죠.
뭐 저랑 뭐 개인적으로는 자주 통화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관계고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정중히 부탁을 드려서 그날 좀 나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애플에 그 앱에서 앱 플레이 스토어나 뭐 이런 앱 그 스토어에서 줌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줌을 여러분 다운 받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주말이나 이렇게 통해서 월요일까지 그 연락 전화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 줌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받으실 거예요. 이거 무료입니다. 아무나 조금 그 바지런 떨고 줌만 깔아 놓으시면 그날 이제 저희랑 100분 동안 같이 시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줌 안 깔고 이래갖고 못 들어왔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꼭 까세요. 까셔갖고 여러분 그 패스워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뭐 이게 충격이죠. 근데 이 충격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장의 예상을 빗나갔고 두 번째는 그거 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게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거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 조그만 기대도 그냥 싹 말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잘 안 일어나겠지만 확률적으로는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시장을 획 돌려놓을 그런 이제 모멘텀 찾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했던 대중국의 관세 이거를 뭐 인하할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 가지고 시장의 전체 흐름을 돌려놓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가슴 아픈 게 더 못 참고 시장에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떠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참 가슴 아파요. 근데 또 그냥 갑자기 댓글 열심히 다시던 분이 갑자기 뭐 소식이 끊어지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떠나기에는 적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떠나면 내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한다. 그래서 영원히 떠날 거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쁘니까 좀 피해 있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은 떠나시기에는 이미 적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 잡기가 그냥 기다린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건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 저는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자신 있게는. 근데 지금 팔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파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아예 난 주식시장 근처에도 어지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떠나면 분명히 돌아오실 땐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그건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을 논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느낌이나 이런 게 지금부터 뭐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나 뭐 이래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거, 뭐 견디기 힘든 이런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세금처럼 주가 빠진 것만큼 뭐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한쪽으로 좀 접어놓아야 된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 기대가 계속 번번이 빗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그럼 어떨 때 이걸 바닥이라고 얘기하냐 하는 이제 바닥을 나타내는 징후나 알아차리는 것들이 무슨 어떤 수치나 이런 거 말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잠깐 어제도 드렸던 투매입니다. 투매. 예. 투매가 뭐예요? 이게 패닉 셀링이잖아요. 그냥 겁나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패닉 셀링은 두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B2 이렇게 어디서 다른 돈을 얻어서 차입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 것들은 못 참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신용이 걸려 있는 건 있지만 신용은 이제 지금 걸린 건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물량인데 쫓기는 물량들은 자꾸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사고 이자 물는 거 아닌데 그런 물량이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에이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말하자면 패닉 셀링이죠.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바닥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물량이 패닉 셀링으로 막 하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옆걸음질 치거나 추가적인 하락도 예측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나빠지면 이제 비관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간다, 2천 깨진다,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런 비관론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낙관론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계속 아무 때나 요새도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다른데 보면 제목이 저는 이제 제목 그렇게 안 달려고 애를 쓰는데 시장이 아무리 나쁘지만 지금 사야 될 종목 3가지 이런 거예요.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 관심을 끌려고 제목을 그렇게 썸네일 제목을 붙이는 거지만 아직도 시장에 낙관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낙관론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진짜 우리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낙관론자가 비관론으로 바뀔 때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래도 장은 괜찮다고 된 사람이 갑자기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가 바닥에 가깝다. 근데 그런 징후도 없어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옛날보단 줄어졌지만 낙관론을 피는 분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느낌상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때려서 먹는 숏에 해당하는 인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줄어요. 바닥권에 가까이 되면.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더 때려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게 오늘도 막 인버스 이런 거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조금 더 우리를 고생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자주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 VIX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 텔레그램에서는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렇게 고공권에 있어요. 그 31.5인데 고공권에 있지만 이게 절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왔다라고 하려면 이게 신고점, VIX 공포지수의 신고점이 형성되고 막 이러면 이게 바닥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직 바닥이 아니면 이게 더 막 폭락하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때리고 어떻게 해봐야 별로 실효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더 밀려나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건 실제로 그 수익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텨야 된다. 버텨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떨어지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면 어떠냐? 무릎에 사서 어깨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려가는 무릎인지 올라가는 무릎인지 잘 모르지만 그럼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사보는 건 어떠냐? 그런데 저는 이거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데 뭘 더 사냐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후들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환율이 피크 쳤냐고 했는데 환율 오늘 또 올랐어요. 네. 그럼 피크 아니잖아요. 아직은. 환율이 피크 쳤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오늘 끝에 살짝 또 살려놔서 그래도 1288원 60전, 1290원 넘어갔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보다 13원 30전이 또 약해진 거예요. 원화가. 그러니까 이건 아직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아직 그러면 피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피크 아니고. 그럼 뭐예요? 시장이 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래요. 이게 지금 나만 혼자, 딴 사람들은 다 벌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 거라면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인데, 사실 이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흐르고, 옛날에 뭐 이렇게 닷컴 버블 했다가 무너지고, 다 시장은 버블이 한번 쓰면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이에요.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뭐 이거 5월 달까지만 주식하고 앞으로 주식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라면, 이런 거는 그냥 시장에 있는 한 겪어간다. 근데 혼자 가면 힘들지만 이게 여럿이 함께 가면, 그냥 여럿이 함께 하면 길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없던 길도 여러 명이 가면 그게 이제 길이 된다는 말인데, 뭐 그런 걸로라도 여러분이 그 멘탈의 위안을 좀 삼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시장은 그렇게 흘러왔고 또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 보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누가 올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경과해야 그게 해결이 항상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힘들지만 혼자만 힘드신 거 아니니까 좀 느긋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 줌들 까셔갖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날 또 남석환 회장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